대표팀의 케인 선수는 양방향으로 손흥민의 명성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가 이미 A 기간 휴식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잉글랜드에서 손흥민에 대한 열광은 여전히 감소하는 기미가 없습니다. 그는 토트넘의 주요 선수일 뿐만 아니라 잉글랜드 축구에 영향을 미치는 보물로 여겨집니다. 모두가 손흥민이 허리 부상을 겪고 있으며 회복에는 대략 한 달이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지 언론도 한국 대표팀의 클린스만 감독에게 손흥민에게 휴식을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작년에 비해 이번 부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제어할 것이며 사람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의 발언은 실제로 팬들을 안심시키지 못했습니다. 그의 부상 역사를 다시 보면 그는 손을 부러뜨려도 골을 넣었으며 축제 기간 동안 부상을 겪으면서도 열골을 넣었으며 부상으로 인해 휴식이 필요했음에도 우리 팀을 월드컵 16강에 진출시켰습니다. 따라서 많은 의견들이 손흥민의 말을 완전히 믿어서는 안 되며 그의 건강 상태를 철저히 감시해야 하며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팬들이 손흥민의 경기를 더 오래 보고 싶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현재 손흥민은 한국에서만 유명하지 않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공격수 중 한 명입니다. 최근에 그가 월간 최우수 선수상을 거의 확실히 획득하게 되었음이 증명되었는데 이로써 그의 신장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EPL 사무국은 EA 스포츠 제작자와 협력하여 월간 최우수 선수를 선정하며 보통 공식 발표 이전에 게임을 통해 정보가 유출됩니다. 이번에 손흥민의 플레이어 카드가 유출되어 그가 9월에 월간 최우수 선수에 확실히 선정될 것이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손흥민은 3년 만에 이 상을 4번 획득하게 됩니다. EPL 사무국은 손흥민, 토트넘의 팀장이 중앙 공격수로서 훌륭한 9월을 보낸 것에 대해 평가하였습니다. 그의 6골 덕분에 토트넘은 연승을 거두었습니다. 그가 추천된 이유는 그의 인상적인 골 점수 능력뿐만 아니라 그의 경기에 대한 큰 영향, 다른 후보에 비해 우월한 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만시티의 호어라는 선수가 1골, 5골 덜 넣었음에도 후보 명단에 오르지 못한 것으로 잘 볼 수 있습니다. 이 덕분에 토트넘이 지금까지 가장 좋은 시즌 개막을 가지고 있으며 선수권 기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팬들은 탁월한 행동을 하고 있는 손흥민의 건강 상태에 관심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선수들이 영국에서 커지고 있는 손흥민의 명성에 질투를 느끼며 그 중에는 해리 케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록 케인이 최근 웸블리에서 훌륭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는 여전히 손흥민의 탁월한 성취와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주목을 받지 못하고 실제로 능력이 향상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잉글랜드가 특정 선수를 주목하게 된 이유는 손흥민 때문입니다. 문제는 잉글랜드 대표팀에 참가한 후에도 사람들이 여전히 손흥민의 영향력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잉글랜드 대표팀에서는 손흥민이 가져온 존중과 배려에 대한 한국 문화가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케인이 토트넘에서 뛰었을 때 그는 페널티와 직접 프리킥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권을 받았으며 국가대표팀에서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케인의 입장에서는 그는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이 움직이며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새로운 분위기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이 분위기를 이끌고 있는 사람은 토트넘 부팀장이자 손흥민에게 영향을 많이 받은 매디슨입니다. 전문가들은 잉글랜드 대표팀의 현재 상황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특히 케인과 매디슨의 동시 존재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 두 선수가 같이 플레이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케인의 결정에 대부분 의존합니다. 케인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깊게 후퇴하지 않는다면 두 선수는 서로 위치가 겹치게 됩니다. 이것은 잉글랜드 대표팀 경기에서 반복되는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잉글랜드 대표팀의 감독인 안제 포스테코글루는 매디슨을 벤치에 앉혀두고 케인을 사용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매디슨과 손흥민의 활약 덕분에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선두를 달려가고 있으며 반면에 케인은 자신의 위치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바이에른 뮌헨 클럽에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바이에른 뮌헨 클럽은 현재 분데스리가에서 3위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걱정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매디슨은 손흥민의 한국식 지도 방식에 매료되어 토트넘의 분위기를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에 가져와서 20번의 집결 동안 친밀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선수로서는 짧은 시간 동안 팀에 참여했지만 매디슨이 분위기를 만들고 팀을 이끄는 사람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잉글랜드 대표팀의 선수들, 케인과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을 가진 이들,
이 변화에 대해 강력하게 반응하였습니다. 이것은 선수들의 캡틴인 케인에게 부담을 줍니다. 메디슨이 선수들과의 벽을 무너뜨리고 앞서 나감으로써 잉글랜드의 조직 능력을 향상시켰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메디슨과 케인을 동시에 사용하는 방법을 찾고 있으며 케인이 팀에 계속해서 기여하고 싶다면 변화를 가져야 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케인이 메디슨에 적응하려 하더라도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메디슨과 협업하려면 케인은 손흥민으로부터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속도를 제외하고 손흥민의 이동은 케인보다 월등히 뛰어납니다. 아마도 중앙선에 자주 뒤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케인은 자리 이동만 보여주고 그는 박스 밖에서 움직임이 부재하며 반면에 손흥민은 상대팀의 단단한 수비선 사이에서 강력하고 빠른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손흥민의 중요한 시기에 대한 결정 능력은 케인뿐만 아니라 세계의 다른 공격수들조차도 모방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손흥민은 양발로 정확하게 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두 번째 손흥민이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메디슨은 속도와 침투력이 있는 공격 선수들, 곧 손흥민과의 좋은 조합을 만들어냈습니다. 속력 있는 공격 선수가 상대팀 수비선에 대한 압박을 가하면서 메디슨은 자신이 즐겨하는 방식으로 편안하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속도가 장점이 아닌 케인에게 이것은 실제로 불편한 상황을 제공합니다. 문제는 케인이 손흥민의 스타일을 받아들이는 것을 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메디슨, 최근에 뛰어난 성능을 보여준 선수를 쓰게 된다면 케인은 벤치에 앉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스날의 공격수인 하커, 이전에는 자주 국가대표팀에 계속 이름을 올리지 않았던 선수가 엔트리에 기재되었고 이로 인해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케인의 대체를 찾고 있을 수도 있다는 추측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이 상황을 앞에 두고 영국 언론은 팀에서의 변화를 환영하는 분위기가 있으며 모든 선수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모두와 동등하게 대하며 팀 내에서 고립된 선수가 없도록 하는 손흥민의 리더십 스타일에는 잉글랜드 대표팀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케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졌지만 이제 모두가 평등하게 대우받는 새로운 분위기를 통해 모든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케인은 대표팀에서 상상하지 못했던 벤치 존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케인을 제외한 모든 잉글랜드 대표팀은 어느 때보다 화합한 분위기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잉글랜드 대표팀의 새로운 변화를 보여줍니다. 팀 내부의 균형과 조화가 흔들리지 않도록 진정한 리더십이 요구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손흥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그의 속력, 기교,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력은 물론 팀 내에서의 리더십 역할이 모두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케인에게서 파생된 위기를 모두가 긍정적인 에너지로 변환하려는 이런 노력은 잉글랜드 대표팀의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결과는 눈에 띄게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잉글랜드 대표팀에 대한 평가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되었습니다.